중국에 관해서 좀 왜 요즘 애들 이렇게 중국 이렇게 싫어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 이제 답을 이제 구하고자 아니 혹은 뭐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할 것은 올해 봄에 있었던 조선구마사라는 어떤 드라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당시 이제 이 드라마가 나왔을 때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중 핵심적인 게 이 드라마는 중국 자본에 의해서 그리고 조선족 극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친중 드라마고 한국의 어떤 그런 어떤 문화 정체성을 위협하려는 중국의 어떤 공작이 굉장히 가미되어 있는 그런 영화고 이미 한국의 문화 시장은 중국 자본에 잠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다라는 주장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말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돼가지고 그것이 시청자 불만이라는 초유의 또 사태로 촬영까지 엄청 많이 해놨던 것을 그대로 그냥 폐지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어떤 손해라든가 피해라든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당시 이제 여러 칼럼이라든가 뭐 지식인이나 뭐 언론 등에서 나왔던 것은 청년 세대의 어떤 반중 정서가 굉장히 비이성적이다, 굉장히 광기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청년 커뮤니티, 그 20대들이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 남초 커뮤니티나 여초 커뮤니티를 가리지 않고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너무 경계가 없는 거 아니냐, 니네들이 더 이상하다라는 것이었죠.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국 역사 전체로 보자면은 그게 저는 맞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중국은 언제나 이제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국가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근대사에서 있어서 반중 정서라는 것이 굉장히 강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1960년대생, 70년대생에서는 굉장히 좀 옅은 것 같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시는 67년생들도 아니 나도 중국 뭐 안 좋아하는데, 나도 중국 싫은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이후 세대 혹은 이전 세대가 갖는 중국에 대한 정말 격렬한 반감에 비해서는 굉장히 희석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로 하겠지만은 두 가지로 저는 요약하자면은 홍콩 영화로 대변되는 당시에 수준 높았던 중국의 대중문화 컨텐츠 그리고 중국 고전 문화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확보했던 그런 세대였다는 점에서 이 두 집단이 굉장히 60, 70년대생들이 특이했던 어떤 세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또래 90년대생 그리고 좀 앞서서 80년대 후반생부터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중국을 접했습니다. 바로 인터넷이었죠. 당시 이제 개혁 개방이 이제 본격화되고 중국이 세계의 문을 열었고 중국에서 고도 성장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사회 혼란과 아노미가 이제 그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소비가 됐고 저희 세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중국이란 나라는 저렇게 황당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대륙의 이상의 국가다라는 식의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첫인상을 갖고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바뀌게 됩니다. 중국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GDP가 이제 2010년에 일본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뭐 한국과는 지금 비교도 안 되는 어떤 국가가 됐죠. 그리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고도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어떤 민족주의적 자신감이 굉장히 이제 팽창을 했죠. 한국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걸 겪었죠. 2002년에 저는 그때 9살이었는데 그때 똑똑히 기억하는 엄청 민족주의적 어떤 폭풍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는데 중국은 이런 것을 한국 이상으로 더 격렬한 방식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떤 전방위적인 중국 민족주의 혹은 중국 국가의 압력을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청년 세대만 이렇게 더 격렬한가, 더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을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또 의문이 있겠죠. 사실은 그냥 첫인상이 안 좋다 하기에는 너무 강하잖아요. 드라마를 하나를 폐지시키고 막 당시 막 친중 드라마니 뭐 친중 뭐 극작가 뭐 배우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그 대중적 공격이 막 벌어졌었는데 저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이 청년들의 반중 정서의 근원을 대중문화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이 팽창하는 대중민족주의와 그리고 한국이 팽창하는 대중문화 간의 어떤 그런 충돌이 있는 상황인 거죠. 한국의 대중문화는 단순히 이제 한국만의 상품이 아니라 글로벌한 상품이고 모두가 그 한국의 대중문화라는 필드 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투영해서 영향력을 겨루고 있는 지금의 어떤 전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당사자는 동남아시아인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인, 중국인, 뭐 미국인, 뭐 성소수자,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정체성 전장이 한국 대중문화라는 플랫폼을 두고서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은 막강한 그런 소비 시장 그리고 국가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대중의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이 그 한류라는 어떤 한국 대중문화의 종주국 혹은 그런 종주 의식을 갖고 있는 한국인 소비자들, 특히 그 주체인 청년층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PPL이 왜
왜 한국 드라마에서 허고가 PPL에 나오냐라든가 아니면은 뭐 게임에서 왜 너희들 이렇게 핵을 많이 쓰느냐라든가 아니면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중국인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가 온라인상에서 치열한 전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청년층이 보기에 이미 한중의 청년은 문화와 애국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정체성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정체성 전장 바깥에 있는 기성세대가 보기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너희들 왜 그래라고 하면은 반대쪽에선 너는 지금 이게 안 보이냐라고 이제 대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층의 어떤 그런 한중 문화 전쟁, 대중문화 전쟁이 향후 이제 한국 내에서의 어떤 그런 세대 갈등 문제 그리고 향후 지속되는 한류를 둘러싼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갈등, 사회적인 어떤 분열 내지는 혼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주목해야 될 키워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